이 말 한마디는 자기 효능감을 정말 많이 낮춥니다. 그래서 이 말만큼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아휴, 이런 겁니다. 아유, 그래, 네가 그러면 그렇지. 또 그랬냐? 또? 그 안에서 긴 한숨 짓는 것, 그런 표정, 이것만큼은 자기 효능감을 상당히 많이 낮추고 이것은 자존감의 하락에 큰 요인이 됩니다. 이것 하나만큼은 꼭 하지 마시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존감 너무너무 중요하죠. 아이의 전 생애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을까에 중점을 두십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아이를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감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습니다. 아이들의 자존감 관련된 심리 검사를 하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의 부모님들의 자존감을 검사해 보면 마찬가지로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의 부모님의 자존감 검사를 해보면 또 부모님들이 자존감이 낮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아이의 자존감이 낮아서 부모님의 자존감이 낮은 걸까요? 아니겠죠. 부모의 낮은 자존감의 영향으로 자녀가 낮거나 또 부모의 높음으로 자연스럽게 환경적이든 어떤 표현이든 그런 영향을 받고 자녀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나부터, 부모인 나부터 챙겨야 됩니다.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자녀의 자존감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안전교육을 하죠. 스튜어디스가 뭐 구명조끼 이렇게 입으세요 하고 뭐 가스 마스크가 내려오면 어떻게 쓰세요. 이 가스 마스크를 쓸 때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는 보호자 먼저 착용하고 자녀를 먼저 씌워야 됩니다. 자칫 자녀를 먼저 씌우다가 부모가 의식을 잃으면 부모와 자녀 둘 다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죠. 자존감이 똑같습니다. 자녀에게만 신경을 쓰다 보면 둘 다 해결이 안 됩니다. 부모인 나의 자존감부터 먼저 챙기시면 아이의 자존감 마스크도 씌워줄 수 있습니다. 부모인 자존감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임시 방편적인 것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려면 배우자에게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잘해 준다는 것이 아주 크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문자나 카톡을 보냅니다. 당신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줘 참 고맙게 생각해. 서로 고맙다는 표현을 자주 해주는 것만으로도 부모로서의, 내가 엄마로서의, 아빠로서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시선은 상당한 안정감을 느끼고요. 그것만으로도 아이의 자존감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존감에는 3대 기본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 효능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안정감, 그리고 자기 조절감이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래도 좀 쓸모 있네. 나는 정말 괜찮아.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있어. 이러한 느낌을 갖는 것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어요. 4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교시가 시작됐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짝꿍이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철수가 울어요. 깜짝 놀라 살펴봤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말도 없이 혼자 뚝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무슨 일이니?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요. 별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갈 때까지 결국엔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염려되는 마음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철수가 오늘 1교시에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어머님도 의아해 하셨어요. 그냥 평소인데 오늘 아침에 살짝 좀 혼나긴 했죠. 철수가 조금 성격이 느립니다. 좀 행동도 굼뜨고요. 그날 아침에 엄마는 출근해야 되는데 아이가 행동이 굼뜨게 행동하고 또 무슨 준비물이 있는데 그게 어딨냐고 물어보고 어머님이 화가 나서 버럭 말씀을 하신 거죠. 너 이렇게 행동이 느려가지고 나중에 뭐 해먹고 살려고 그러냐?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1교시 사회 수업 시간이었는데 그날 수업의 주제가
이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었어요. 아이가 문득 그 수업을 들으면서 엄마의 말이 떠오른 거죠. 넌 뭐 해 먹고 살려고 그러냐? 그렇게 느려 터져가지고. 세상엔 이렇게 많은 직업들이 있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갑자기 본인 자신의 효능감이 낮아지면서 닭독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은요,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물론 자기 회복력이 있어서 금방금방 회복을 해요. 그러나 작은 말인 것 같지만 반복돼서 들리는 말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각인이 됩니다. 너 왜 이렇게 느리냐? 왜 이렇게 준비물을 못 챙기냐? 똑같이 반복되는 그 말 안에서 자신의 효능감을 낮춥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관지어서 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자존감의 3대 기본축 중인 하나인 자기 효능감이 낮아지면 자존감의 큰 기둥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크게 염려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지간하면, 그래도 어지간하게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말 한마디는 자기 효능감을 정말 많이 낮춥니다. 그래서 이 말만큼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런 겁니다. 그래, 네가 그러면 그렇지. 또 그랬냐? 또? 역시 너였구나. 또 그랬구나라는 듯한 시선과 하는 이러한 표정과 목소리, 한숨, 아이에게 자기 효능감을 바닥으로 낮춰줍니다. 이것만 안 하셔도 아이들이 자기 효능감은 자기 스스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긴 한숨 짓는 것, 그런 표정, 이것만큼은 자기 효능감을 상당히 많이 낮추고 이것은 자존감의 하락에 큰 요인이 됩니다. 이것 하나만큼은 꼭 하지 마시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존감의 가장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냐면 자아 존재감이 있습니다. 자기 존재감, 그것부터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그 기초 위에 아까 말씀드린 자존감의 3대 기본축인 자기 효능감, 자기 안정감, 자기 조절감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아 존재감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스스로 존재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인간의 심리는 그만큼 매우 나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타인이 나를 바라봐 주지 않으면 나는 내 스스로를 그곳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존재감은 내 스스로 여기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타인이 나를 바라봐주는 시선이 있어야 내가 여기 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 자아 존재감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는 언제냐면요, 사실 3세까지입니다. 그때 많은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일가, 친척 모두 다 아이를 바라봐줍니다. 그 시선을 통해서 아이들은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우리 아이는 이미 만 3세가 지났는데요. 결정적인 시기는 그 시기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초등 시기에 자아 존재감을 못 세우는 건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주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시선으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판단 없이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기를 바라볼 때 판단 없이 바라보죠. 너는 나중에 서울대학교 가야 될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가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라는 느낌을 바라봅니다. 초등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있는 자체를 바라보면서 그것만으로도 좋은 느낌이 들어오는 그 시선으로 자주 바라보시면 아이가 자기 존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바라보는 시선을 틈틈이 주시고요. 그걸로 자아 존재감을 탄탄하게 한 후에 그 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기 효능감 기둥, 자기 안정감 기둥, 그리고 자기 조절감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자기 안정감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그냥 학교에서 더 놀다 가면 안 될까요? 차라리 학교에 더 머물고 싶다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이 시기, 그 아이에게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운 겁니다. 그러면 자기 안정감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 집에서 혹은 아이의 방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자기 조절감입니다. 자기 조절감은 내 의지를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이 자기 조절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중간중간 멈추라는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즐겁게 놀고 있다고 해서 혹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부모님들은 그것을 자체를 바라보는 게 너무 흐뭇하셔서 잠시 시간을 놓칩니다. 더 하라고. 그러시지 마시고 지금 밥 먹을 시간이야, 지금 쉬는 시간이야, 잠깐씩 흐름을 끊어 주십시오. 아이가 무언가를 더 하고 싶다가도 이걸 해야 되는구나, 돌아와서 밥을 먹고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내가 무언가를 더 하고 싶다는 그러한 것들 안에서 자신의 의지력을 발휘해서 잠시 멈추었다 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내 의지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대로 가지 않고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게 자존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아 존재감 탄탄히 하시고요. 그건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기 효능감, 자기 안정감, 그리고 자기 조절감의 기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